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SK바이오팜과 관련해서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규 상장 전에 공모주 청약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가 얼마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신규 상장이 되는데,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49,000원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아마 주식을 처음 접하셨던,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를 하셨던 이런 분들이라면 공모가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 SK바이오팜은 19일 국내 및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18일에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를 49,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모 희망 밴드는 36,000원에서 49,000원이었다. 일단 세 줄만 읽고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우선 어떤 종목이 신규 상장하기 전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을 얼마에 정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할 수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내 및 해외 기관 투자자라고 되어 있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외 투자자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을 제외하고 기관과 외국인을 통해서 이틀 동안 36,000원에서 49,000원 사이에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가 최상단인 49,000원으로 설정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공모가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것이냐면, 여기 기관 투자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기관 외국인 모두 통칭하는 것이고요. 이런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를 해서 얼마의 가격대에 몇 주를 보유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이 신규 상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주관사 및 발행회사에게 얼마의 가격에 매입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49,000원의 최상단의 밴드가 설정이 되었잖아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투자자들 중에서 90.4%가 희망 공모가 상단인 49,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밝혔어요. 그 말은 설정된 공모가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훨씬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고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적당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좋겠죠. 자, 앞서서 36,000원에서 49,000원 사이에 공모 희망 밴드를 설정했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이 무려 90%나 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 밴드 가격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이 10%가 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자들이 써낸 가격의 평균값은 무려 58,617원이었다 라고 밝혔고, 수요 예측에 뛰어든 투자자 중에 무려 83.5%는 의무 보유 확약을 내걸었다. 자, 이어서 의무 보유 확약이란 투자자가 상장 이후에 얼마 동안 주식을 보유하겠다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거든요. 약 75%가 3개월 이상 SK바이오팜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왜 의무 보유 확약이 있냐면,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은 일반 주가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하게 돼요. 매집을 한 뒤에 7월 2일날 신규 상장이 되는데, 이때 모두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 때문에 항상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해야 된다, 이런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기사에서 좀 더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수요 예측에는 1076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경쟁률이 무려 835대 1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17, 18일에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는데, 이때 공모 희망 밴드는 36,000원에서 4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1076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 경쟁률이 무려 835대 1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통해서 이해를 돕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실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시로 A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SK바이오팜의 실제 공모가와 경쟁률, 그리고 청약 증거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해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 이러한 목적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많이 배정받기가 힘들다, 이 점만 알고 뒤에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데 빠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예시를 통해서 내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몇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느냐, 이 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시에는 공모가를 10만원이라고 설정을 했고, 경쟁률은 100대 1,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동일하죠. 이렇게 설정했는데, 일단 경쟁률이라는 말은 내가 A라는 종목을 100주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0주를 청약 신청해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한 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쟁률이 세면 좀 더 많은 수량으로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청약 신청하면 경쟁률이 100대 1이니까 내가 1000주를 배정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청약 증거금이 50%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10만 주, 그러니까 10만 주에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10만 주에 50%면 공모가가 10만원이라고 설정이 되었죠. 10만 주 공모가가 10만원이죠. 청약 증거금이 50%예요. 내가 1000주를 배정받고 싶으면 50억을 청약 증거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자금은 나중에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목돈이 우리들 수중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이 센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정받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몇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SK바이오팜이 공모가와 경쟁률이 다 모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경쟁률이란 말은 내가 835주를 신청하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세다는 말은 더욱더 배정받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어요. 무려 835대 1인데 내가 그러면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경쟁률이 835대 1이니까 내가 835주를 신청해야지 약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공모주 청약 당시에는 835주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835주에 곱하기 공모가가 49,000원으로 설정이 되었어요. 약 4천만원이 되죠. 여기서 청약 증거금이 50%예요. 나누기 2를 하면 내가 2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지 SK바이오팜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K바이오팜 10주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2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크게 메리트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서 관심을 끊으라는 것이냐?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공모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해가 2014년이거든요. 이 당시에 제일모직이라든지 지금 삼성물산하고 합병이 되어서 삼성물산이라는 사명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쿠쿠전자, 밥솥 만드는 회사인데 2014년 당시에 굉장히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에 많이 팔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쿠쿠전자와 제일모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아예 시초가에 들어가 보자, 이런 전략을 취했었고, 그때 제일모직과 쿠쿠전자 이 종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4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4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은 시초가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자, 공모가가 설정이 되면 신규 상장 당시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 설정이 된 다음에 시초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예시 종목과 SK바이오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가가 10만원으로 설정됐다, 그러면 시초가는
90%인 9만원에서 200%인 20만원 사이에 설정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SK바이오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가가 49,000원이었죠. 그렇다는 말은 90%인 44,100원에서 200%인 98,000원 이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바이오팜의 시초가가 98,000원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2014년에 제일모직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가 53,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200% 설정된 106,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최고의 공모주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SK바이오팜의 열기를 봤을 때 제일모직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공모가인 49,000원에서 200% 설정된 98,000원에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시초가가 98,000원에 설정된다는 말은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다면 30%를 더 갈 수 있고, 만약에 하한가가 나온다면 98,000원에서 반대로 30%가 빠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 2014년에 최대어로 뽑혔던 제일모직, 지금은 사명이 변경된 삼성물산에 대해서 시초가 설정부터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53,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쟁률은 약 195대 1이었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경쟁률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에서 200% 설정된 106,000원의 시초가가 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해서 무려 최고가가 179,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모주에 이 주식을 배정했다면 단기적으로 3배의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공모주를 배정받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초가에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 모든 종목이 시초가가 설정되고 상장된 뒤에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을 조금이라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 혹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느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같은 해인 2014년이죠. 쿠쿠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쪼갰죠. 그래서 쿠쿠홈시스와 쿠쿠전자로 두 개가 회사가 나눠졌는데, 이때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인 쿠쿠홀딩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쿠쿠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당시에도 해당 주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상한가가 나오고 거의 세 번째 상한가 시점에서 크게 하락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다 시초가 이후에 상승한 종목만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 상장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해당 종목이 정말 공모가 대비 200% 설정된 가격에 시초가가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 집중해서 파고드는 것이 내가 공모주 청약을 배정받는 것보다 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모직이라든지 쿠쿠홀딩스 이 종목들을 시초가에 잡았을 때 여러가지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했었는데 경쟁률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사고 싶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많이 찾아봤고, 펀더멘탈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성장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도 많이 따져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따져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SK바이오팜을 매수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따지신 다음에 시초가에 들어가자, 이렇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파이프라인이 하나죠. 팩400. 그래서 이 아이템이 잘못된다면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퇴출이 됐는데, 메디톡신 이 제품이 메디톡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항상 한 아이템의 실적이 치우쳐져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요시 보라고 제가 말씀이 드렸어요. 그런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조를 했던 사항은 지금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49,000원에 설정이 되었는데
공모가만 놓고 볼 때는 시가총액이 약 3조 8천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한 기업은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상장 첫날 시초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모가일 때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이면 200%가 설정이 되어서 9만 8천원의 시초가가 결정이 된다면 시가총액은 2배가 되겠죠? 그럼 약 7조 6천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 업종의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이 맞느냐? 이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각 기관사에서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내가 시초가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앞으로 신규 상장될 기업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상장될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신규 상장 당일날 매수하는 전략도 한번 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정보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의 시작 토요일인데 날씨가 참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